또 하나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이 대통령실에서는 바이든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그걸 못 믿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욕설이 있지 않았느냐, 이 XX야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입장 밝히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이겁니다. 이렇게 논란인 가운데 MBC가 최초 보도를 했는데 MBC는 뭘 근거로 확정적으로 이 XX가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지? 라고 확정 보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뭐 두 번째 궁금증인데 MBC보다 빨랐던 박홍근 영상 입수 어떻게? 그다음에 또 다른 건 관련돼서 이겁니다. 확정적으로 단정지어서 보도했던 MBC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두 번째는 이 보도보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빨리 알았느냐라는 궁금증인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등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22일 오전 7시 37분 이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취재진에게 알려졌고 9시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이든 모욕 발언이 영상에 잡혔다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건 엠바고 사항인데 엠바고를 누군가 깬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건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저 글에서도 바이든으로 단정적으로 됐다라는 게 논란입니다. 9시 20분쯤은 아예 영상이 온라인으로 확산되는데 이건 영상 취재 기자단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건 엠바고 파기라는 거죠. 누군가가 취재진들만 갖고 있는 엠바고 사항이었던 영상을 녹화를 해서 유출을 시켰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9시 33분 박흥 원내대표는 비속어로 미 의회를 폄훼했다라고 MBC 보도 30분 전 회의에서 단정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MBC가 알려줬다라는 여권의 논란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다 돌고 있는데 무슨 특정 언론사가 알려줬냐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분 뒤 MBC는 바이든으로 단정적으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타임라인은 객관적인 타임라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파생되는 여러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MBC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MBC는 의혹을 부인합니다. 바이든 자막을 단 윤 대통령의 발언 영상 올리기 전부터 SNS에 동영상이 급속히 유포됐다. 즉 MBC와 정치권이 유착된 건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해서 MBC는 부인을 합니다. MBC의 제3노조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어느 기자가 민주당이 보낸 동영상을 거꾸로 민주당 관계자가 시중에 유포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MBC 안에서도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여권의 의혹 제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MBC가 믿기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한 대국민 보이스피싱이다. 김행 비대위원은 특정 기자가 민주당의 밀정 노릇한 것이 의심된다. 국민의힘의 서울시의회는 허위방송 MBC 사장 편집자에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오늘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도 없이 더더구나 사실 확인 때까지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자막을 입혀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옛날에 광우병 사태에도 MBC가 중심에 있었고 이번에도 또한 MBC가 중심에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타임머신으로 탄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도 않은 영상, 게다가 잘 들리지도 않는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자, 국민의힘 쪽 입장 들어보셨고요. 민주당의 반박도 잠시 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서 여야가 지금 세게 격론하는 거 봤고, 두 번째는 두 가지예요. MBC가 어떻게 논쟁적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 이 XX가 바이든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두 번째는 민주당이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보세요? 근데 좀 제3자의 입장에서 예. 보면 좀 약간 헷갈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엠버 걸린 동영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좀 빨리 한 거잖아요. 그 MBC 보도와 거의 한 30분 전후에서. 예.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영상이 막 돌아다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이걸 어떻게 MBC에서 짜고 이걸 우리가 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한편으로 또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미 MBC 기자가 민주당에 주니까 민주당이 우호적인 인터넷 커뮤니티를 그런 데 다 뿌렸다는 거죠. 뿌려가지고 이걸 문제화시킨 다음에 논평을 했다. 예, 이걸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뭐 양쪽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떤 MBC나 뭐 민주당이 일단 바이든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걸 유포했다라는 게 국민의힘의 의심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당리당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민주당 입장이라도 뭐 그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뭐 그게 정말 정원유착이든 아니든 간에 이걸 우리가 본질을 봐야 한다고 봐요. 일단요,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요, 그 발언한 내용 중에 보면 비속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이든이 아니든 국회가 미국 의회든 아니든 이 부분에서는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돼요. 여당도 이건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속어 자체, 이 XX하고 쪽팔린다는 이 내용 자체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하는데 그걸 쓰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 이제 MBC에서 한마디 하자고 하면 MBC는 인터넷 언론은 아니잖아요. 유튜브 아니잖아요. 지상파 공영방송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확정적으로 가로 열고 바이든이랄지 국회 앞에 미국 국회랄지 이런 걸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적어도 취재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단정적으로 짚고 이렇게 내보낸 것 자체에 저는 MBC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의도가 있는 보도라고 보세요, 그럼? 저는 의도가 있다고 한편으로는 보이고. 그럼 이제 민주당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은 민주당이 계속 그 비속어, 국회, 바이든, 국회는 미국 의회를 칭하는 것이고 바이든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주장을 하잖아요. 민주당 주장 옳을 수 있다고요. 저도 들어보니까 끝에 바이든이라고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뭐 말리문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꾸 그 민주당이 국회는 미국 의회고 그다음에 이거 말리문이 아니라 바이든이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서 민주당이 얻는 게 뭐예요?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뭐 통화 스와프 있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한국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줘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미국 보호주의 규제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럼 민주당이 계속 이런 주장을 해서 미국 의회를 화나게 하고 그다음에 바이든을 화나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적절성에서는 주장할 수 있지만 계속 미국 의회다 바이든으로 주장을 하면서 공격하는 것은 국익에도 맞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한 것은 정말 부적절해요.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큰 차원에서 보자는 거죠. 사실관계가 어떻든 간에 비속어를 쓰고 부적절한 측면을 지적을 하되 너무 이걸 확전한 양상으로 가는 것은 민주당에도 마찬가지고요. 현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의 또 국민, 국익에도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좀 정도껏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은 MBC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MBC하고 유착됐다는 것을 이렇게 의혹 부풀리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공식 주장을 해주세요. 제가 법적으로 바로 대응해 드릴게요.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은 동영상이 돌고 있었던 것은 사실상 대부분의 기자님들도 알고 계셨고 민주당도 그 돌고 있는 영상을 확인한 것이고 정원유착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뇌피셜이다. 과도한 뇌피셜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이겁니다. MBC는 뭘 근거로 단정적으로 확인 없이 그렇게 보도를 했느냐.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 미리 알았느냐. 정은혜 의원님. 네,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저도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저는 사실 이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 제 스스로 느꼈던 게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MBC 보도라고 하고 이제 자막이 이제 SNS 상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가짜 뉴스가 아닌가? 해서 저는 원본 영상을 이제 다시 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느꼈던 것이 내 눈이
잘못했던 것이 아니고 내 귀가 틀렸던 것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뭐 보도에 문제가 있다, 언론사에서 뭐 악의적으로 자막을 달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148개의 언론사에서 이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언론사들이 모두가 자체적으로 또 자막을 달았습니다. 언론사가 다른 언론사의 기사를 그냥 이어받아서 쓰진 않고 본인들도 다 조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래서 외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CNN이나 폭스 같은 데서는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을까? 외신에서도 분명히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신이라고 해서 한국의 뉴스를 바로 그대로 뭐 의역이나 직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 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잘못 들었다는 것이냐? 오히려 이번 주말에 되게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화가 없던 가족들이 대화를 많이 하게 됐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너무 궁금하니까 아버지한테도 여쭤보고 친구들한테 여쭤보고 가족들한테도 여쭤보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요. 저는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욕설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실수 안 하고 살겠습니까? 저는 욕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이 그럴 수 있다, 신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닉슨을 얘기를 하는 것이 닉슨의 도청이 문제가 아니고 사과를 하지 않았던 그 태도가 문제라고 그 본질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너무나 쉬운 길이 있는데 그 쉬운 길을 지금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윤석열과 그 대통령실의 해명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리핏해서 듣고 계십니다. 안 봐도 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도 개사과 사건이 있었죠. 그런 전력이 있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진정한 용기고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은혜 의원과 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MBC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보도한 데가 있다. 그리고 들어보니 맞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말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 같아요. 박정호 의원님. 이게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처럼 바베큐 효과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미국 괄호치고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자막을 달고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들리면 달리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정은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국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해외 유수의 언론이 다 보도를 했고, 심지어는 특정 매체는 MBC예요. 특정 매체는 미 국무부에 이메일로 질문까지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미국 대통령을 험담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미 커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 차원의 문제로까지 갔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하나는 어제 보니까 영상기자단이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현장에서 우리는 왜곡이나 조작이 없었다. 저는 현장 경험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영상기자단이 저 영상을 찍고 돌아와서 소위 말하는 뉴욕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송출을 하는 과정엔 틈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거기서 뭔가 있었다고 생각지 않아요. 영상기자단을 믿어요. 그 성명들.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게 보도가 되는 10시 언저리쯤까지 과연 우리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관한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라고 하시면 우리 들어와서 뭐 특히 MBC가 이 자막을 확정적으로 자신 있게 달아서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MBC 뭐 본사 내부. 그렇죠. 내부적 한번 볼까요? 그 사이에 좀 전에 저희가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어젯밤 밤새 온라인에 여러 글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특정 언론의 어떤 기자가, 현직 기자가 필명을 가지고 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막 캡션 사진이나 동영상을 돌렸다는 얘기까지도 막 돌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 확인되지 않고 모두가 합의할 수 없는 녹취가 어떻게 미국 바이든이라는 표현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보도가 됐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퍼져갔는지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제대로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으로 미국 CNN, 폭스뉴스, 국무성까지 다 이 사실을 알게 되게 이만큼 키워놓은 상황에서 그럼 무조건 확인되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내용을 갖고 그냥 잠잠하게 가자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니지 않나. 이미 일이 그러니까. 커졌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대통령 입장, 여당 입장에서는 바이든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미국 국무총회까지 바이든으로 단정해서 질의를 하면서 폭스뉴스 외신과 국내와 안팎을 다 떠들썩하게 만들어 놓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왜곡 보도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사과하라는 게 어떤 특정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지금 6시 반 언저리부터 10시 언저리 사이에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면은 이 건만 지금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과거에 여러 가지 이 소위 말하는 확인되지 않는 뉴스들로 국민들이 선동되고 이걸로 우리 사회가 시끄러웠던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는 이참에 이 사안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럼 누가 더 큰 잘못을 했는지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지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요. 매일 국내가 시끄럽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무조건 더 뭐 힘이 있거나 아니면 더 높이 있는 분들이 양보해라고 주장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래서 아침에 기자협회가 만든 윤리 강령 한번 읽어봤더니 공정보도, 정확한 정보와 엄정한 객관성이 담보된다고 스스로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 수집, 기록에 대한 조작이 전혀 안 한다고 스스로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MBC는 어떻게 확정적으로 그런 자막을 누가 확신해서 미국 바이든으로 들렸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젯밤 커뮤니티에 나왔던 거 우리가 앞서 그 대통령이 사고 쳤어, 큰일 났어 라고 하는 온라인의 글을 과연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이 저는 현지에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그 온라인의 글을 막 이렇게 퍼칠 수 있었는지, 이런 거는 저는 우리 사회가 규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여당에서는 제2의 광우병이나 뭐 사드 괴담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 지금 이 TV를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대통령을 취재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것을 취재하는 것과 달리 대통령을 취재할 때는 대통령실에 아주 특별한 취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 취재 규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경우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의 취재 규정은 공동 취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인도하에, 안내하에 정해진 순번에 따라서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현장 취재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취재가 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텍스트, 이런 취재 내용은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모든 기자와 언론사에 공동으로 실시간으로 제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의 경우 안전 문제 때문에 이런 독특한 취재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BC가 무슨 이게 자기네들이 취재한 걸 가지고 민주당이 그걸 넘겼다. 그러니까 애초에 성립이 되지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영상 기자단이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짜깁기와 어떤 왜곡도 없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애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무려 그렇게 중요한 국익이라면 무려 15시간 뒤에 대통령실에서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는 해명을 할 게 아니죠. 만약에 대통령께서 바이든이라 했는지, 그다음에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 본인이 너무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온라인의 이 커뮤니티라든지 SNS에 어떤 글들이 돌아가는지 대통령실 참모들이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는데, 이미 1시간 7시 이후에 이미 돌고 있는데 대통령실 파악을 해가지고 그러면 대통령께 물어봐야죠. 이게 바이든이라 그래야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무려 15시간이 지나가지고 기껏 나온 해명이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해명을 해버리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국익을 15시간을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고작 해명한다는 게 바이든이 아니었다. 그리고 해명의 과정도 여러 차례 바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보도를 안 해줄 수 없냐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가 기자단이 공식적으로 거절하니까 사적 발언이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외교 성과와 연결하지 마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으로 그랬다가, 지금은 또 MBC를 또 공격을 합니다. 공동 취재가 원칙이라니까요. 저는
쉬운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간단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일인데 오늘 미국의 NSC에까지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키우고 있고 핵심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승인해주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께서 난처해지실 텐데 어떡하지? 왜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고 국회에서 이 땡땡들이 쪽팔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는 거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입장이 한치도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팽팽합니다. 최종적으로 여야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대통령 입장은 나는 바이든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바이든으로 단정지어서 동맹도 훼손하고 국론도 분열하느냐. 이 과정을 샅샅이 규명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바이든이 아니라는 대통령의 해명은 거짓말이다. 사과하면 끝날 일이다. 라고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좁혀질 기미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